아직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전라북도 진안군의 한 산자락. 안개가 안 보이네. 척지도 없어. 분주히 걸어가는 작업자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 벌목이요. 벌목, 나무 자르러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 가세요? 낮에 뜨거울 때보다는 좀 선선할 때 하는 게 좋으니까 좀 일찍 하죠. 근데 신발에 뭐 이렇게 저벅저벅 소리가 나는데 뭐예요? 이거 쨍.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 산에 올라갈 때 지금보다는 눈 왔을 때, 얼음 얼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을 때인데 지금도 이게 물기 같은 거 있으면 좀 미끄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신습니다. 작업하는 곳이 항상 평지가 아닌 산이기 때문에 안전화는 필수입니다. 벌목을 위해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길 닦은 거예요, 이게요. 아, 그래요? 그전에 저쪽으로 와서 이렇게 바위 옆으로 지나다녔어요. 이걸, 나무 잘리기 때문에 이제 길을 이게 내지요. 나무를 실어내야 되니까. 벌목이 시작되면 임시로 길을 내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놓습니다. 나는 이제 이리 올라갈 테니까. 조심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는 작업자들. 나무 길이가 뭐 한 20m, 30m 되니까 이게 가깝게 있으면 그 나무한테 칠렵류가 있기 때문에 좀 뭐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예. 경사 70도에 달하는 비탈길. 길이 없는 곳을 헤치고 가기 때문에 작업 장소까지 가는 것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벌목공들에게 체력은 필수입니다. 오늘 작업할 현장은 약 6만 4천 제곱미터 넓이, 축구장 10배 크기로 40년 이상 된 낙엽송들이 많은 곳입니다. 톱에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벨 나무는 20에서 25m 높이. 벌목은 보통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진행되는데 벌목공 한 사람당 하루 평균 15 내지 20톤 정도 베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쉴 새 없이 넘어가는 나무들. 단순히 나무를 자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과 거리를 예측하면서 잘라야 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르는 부분이 넘어가는 방향. 나중에 자르는 부분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반대쪽. 이 나무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비고 이쪽에서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면은 저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죠. 보통 넘어지는 방향으로 나무의 3분의 2 정도를 먼저 잘라주고 반대 방향으로 옮겨 나머지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때 나중에 자르는 부분은 3에서 5cm 정도 아래쪽을 잘라줘야 합니다. 이유는 같은 높이로 나무를 자르면 쓰러지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어 작업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기계톱이 그만 나무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딱딱 소리는 뭐예요? 끊어지 이제 넘어지는 소리. 또 고장났다. 특히 이렇게 굵고 오래된 나무를 자를 때면 무게에 눌려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나무를 잘라도 기계톱을 빼기 어렵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동료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그럽게. 아니 근데 작업하시다 보면 이렇게 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꽃장만 섰으면 괜찮은데 네. 나무가 이렇게 숙어갖고 반도 안 들어갔는데 그냥 나무가 쉬어지니까 끼면 아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건. 벌목 작업은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계속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어서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어느새 오후 2시 갑자기 기계톱 소리가 멈춰 무슨 일인가 했더니 톱을 갈고 있는 작업자. 한참 비다 보면은 네. 톱날이 무뎌져 가지고 네. 나무가 잘 안 건너가요. 그래서 이제 연마해 주는 거예요. 그 날카롭게 해야 이 나무가 잘 벼지거든요. 한참 벌목 작업 중 나무에 하얀색 페인트로 굵은 선이 그려져 있는 표시를 발견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경계예요, 경계. 그쪽을 침범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이제 경계식으로 흰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 놓은 거예요, 그게. 자, 넓게 보면은, 자, 경계 아니잖아요. 아, 예. 기죠? 예, 예. 이번엔 작업자가 기다란 막대를 들고 나무를 잘라놓은 곳으로 내려가는데요. 아, 나무를 재기 위해서 네. 만든 잡니다, 잡. 아, 딱 그 길이만큼 딱 잘라두신 거예요? 예, 예. 요거를 1차로 자른 나무는 각각의 용도별로 규격에 맞게 2차 절단을 해줘야 합니다. 막 자르면 되지. 자르기 편하게 나무로 길이를 측정해 놓습니다. 자르고 남은 부분의 나무들은 보통 버섯재배나 펠릿 연료, 퇴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자른 나무의 대부분이 낙엽송인데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낙엽송은 보통 집 짓는 데나 이제 뭐 지주목이 나무가 탄탄하니까 공사현장 같은 데 지주목으로 나가고. 그날 오후 어느 정도 벌목 작업이 진행되면 굴착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벌목공들이 베어놓은 나무를 트럭이 있는 산 아래까지 옮겨놓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로 굴착기로 경사진 산을 오르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집게로 바닥을 지탱하면서 서서히 산으로 올라가는데 보기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사가 있으니까는 좀 위험하고 무섭죠, 우리도. 힘든 데는 장비가 밀고 뭐 해도 못 올라가는 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는 좀 이렇게 밋밋한 데로 올라가고 이제 내려 타버리죠. 거꾸로 내려오면서? 예, 장비가 못 올라가는 데는. 아, 못 올라가는 데는? 가파른 경사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산 아래까지 잘라놓은 나무들을 운반합니다.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 내내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 시각 산 아래에선 나무를 싣고 갈 트럭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굴착기를 이용해 트럭에 차곡차곡 나무를 쌓는데요. 2m가 넘는 통나무들과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통에 트럭 위에 있는 작업자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많이 위험한 작업이겠어요. 포크레인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포크레인 많이 낮아요. 아, 많이 네, 잘못하면 막 떨어져요. 아, 사람을 쳐다보고 실어주면 보고 사람을 안 쳐다보고 막 소리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지고 그밖에 없어요. 하루 벌목량 80에서 100톤. 쉴 새 없이 자르고 또 쉴 새 없이 운반을 해야만 오늘 작업량을 마칠 수 있습니다. 기다란 막대 아래 쇠꼬챙이가 달린 도구로 나무를 옮기는 작업자. 금세 굴러떨어질 듯 쌓인 나무들 사이에서 거목들을 옮기는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나무를 일일이 옮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리, 거예요? 반드시. 아. 한쪽으로 빠지고 튀어나온 놈을 반드시 잡아야 백밀러가 잘 보이니까. 아, 백미러, 안 그러면은 백미러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짐도 한쪽으로 쏠리면 위험하고 가기도 안 좋고요. 그런데 운전석에 있던 작업자가 내려와 다시 나무 정리를 합니다. 차로에서 교차하는 차들 스친이면 파손되니까 깨끗이 치고 다녀야 돼요.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다시 한번 끈을 조인 후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대로 나가겠는가요? 바퀴가? 좁은 다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트럭 바퀴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사히 운송을 마칠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 금산군의 한 이동식 타이니하우스 제작 공장. 벌목된 나무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타이니하우스 제작 전 나무를 일주일 정도 건조한 후 사용해야 벌레도 안 생기고 집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건조를 위해 한쪽에 쌓아둡니다. 주택 짓는데 여러 가지로 들어갑니다. 이게 일단 골조 세우는데 이 나무가 질기고 벌레가 안 생기고 조미 안 먹고 탕이 안 나고 주택 짓는 데는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나무 종이를 끝낸 후 미리 건조해 놓은 낙엽성을 가지고 온 곳은 제재소입니다. 집짓기 첫 단계는 통나무를 필요한 형태와 크기로 손질하는 겁니다. 운반된 통나무를 대차 위에 올리면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겉껍질을 살짝 벗겨내고 뽀얀 속살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 형태로 잘라줍니다. 나무 껍질과 썩은 부분, 옹이가 있는 부분은 못 쓰기 때문에 통나무의 60% 정도가 건축용 목재로 만들어집니다. 일반 구조재로 쓰이는 목재가 140사이즈, 그러니까 14cm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유있게 키워놓고서 2차 공정에서 이제 제대로 맞출 거예요, 사이즈를. 그런데 한창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장대를 톱날에 끼워 기계를 멈춥니다. 그래서 왜 기계를 갑자기 멈추세요? 톱이 무뎌가지고 안 나가요. 아, 톱이 무뎌졌어요? 예. 아, 무뎌졌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이제 나무가 반드시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아, 깨끗하게? 예. 톱날이 무뎌지면 불량이 나기 때문에 자주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통나무를 자르는 톱날답게 크기도 굉장히 대형인데요.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도 있어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이거 엄청 기네요? 예. 이게 새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쓰던 거 새로 이제 연마를 해온 거예요. 아, 연마를? 여기서 이게 톱 몸이고 몸체고 여기서 손을 만져보면 여기가 조금 나왔어요. 아, 날카롭다고요? 예. 새 것과 무뎌진 톱날이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써보면은 무뎌진 게 톱이 무뎌진 나무인데 나가는 걸 보면 알아요. 아, 나가는 걸 예, 보면? 예. 자기 키보다 훨씬 큰 톱날을 들고 옮기는 작업자. 조심스럽게 대차에 톱날을 끼웁니다. 그리고 기계를 돌려 톱날의 자리를 잡은 후 나사로 단단히 고정을 해줍니다. 양쪽에 버텨주는 게 없잖아요. 양쪽에 버텨주라고 대주는 거예요. 작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한쪽에선 작업자가
방금 1차 가공이 끝난 목재 더미를 지게차에 실어 다시 어디론가 옮기는데요. 바로 옆에 위치한 또 다른 공장입니다. 여기선 뭘 하려는 걸까요? 가공을 해야죠. 일단 대패로 깎아야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나무의 거친 표면을 깎아내는 2차 가공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기계에 뭔가를 뿌리기 시작하는 작업자. 기름이야? 네. 이거 왜 뿌려주세요? 나무 자동으로 미끄럽게 잘 나가기 위해서. 목재가 기계 위에 올려지면 나무가 대펜날을 통과하면서 원목이 매끈하게 다듬어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짓는 데 필요한 목재의 정확한 사이즈도 이 과정을 통해 맞춰집니다. 한 번에 서면이 깎이는 거예요. 한 번에 되게 깎아요. 예. 목재는 기다란 기계에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4개의 대펜날을 통과하면서 거칠었던 표면이 매끈하게 깎여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2차 가공도 끝이 납니다. 나무의 표면이 가공 전과 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타이니하우스의 기초인 바닥 철골 프레임 작업이 진행되는 날인데요. 나무로 된 집이지만 좀 더 견고하게 바닥은 철제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주문 들어온 6평짜리 집을 짓기 위해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 프레임을 제작합니다. 이 밑에도 지금 틀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 이 집 밑에요? 아, 이거 밑에요? 예, 예. 그 받침대 같은 기초, 거예요? 예, 기초죠, 기초. 맨 처음에 첫 단계입니다, 이게. 아. 길이에 맞게 철제 파이프를 절단하고 용접하는 작업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이어집니다. 마지막 과정은 철제 파이프에 유성 페인트를 도색하는 일입니다. 부식 방지도 있고, 미관도 좋게 하고. 페인트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한쪽에 부엌과 화장실이 같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거실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타이니하우스 제작 7일째. 바닥 기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레이저 수평기를 이용해 열심히 수평을 맞추고 있는 작업자들. 건물의 기본이 수평하고 수직이다 보니까 바닥 수평이 안 맞으면은 전체적인 높이가 들쭉날쭉거려요. 수평이 딱 맞아야지 전체적인 높이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게 틀려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